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물관 제18장 자유로운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요한 하이니 페스탈로치 1746년에서 1827년 스위스 교육자이자 사회비평가, 평등성을 전제로 한 가정교육과 국민대중교육의 이념은 현대국가교육의 초석이 됨. 1978년 6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대략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페스탈로시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소년일본 편집을 담당하던 20살 안팎의 나이였다.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도다 조세이 선생님 슬하에서 일했는데 선생님은 원래 교육자셨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스승인 마키쿠치 초대장도 초등학교 교장이셨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페스탈로시의 새로운 교육법을 높이 평가하셨다. 나는 두 분에 비하면 페스탈로시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보통과는 다른 인연을 느끼며 무의식 중 붓에 힘을 실어 단숨에 원고를 쓴 기억이 있다. 시간이 지나 두 스승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나는 소카 학원과 소카 대학교를 설립했다. 청춘 시절에 쓴 서투른 글도 그 어빈 중 하나가 됐는지 모른다. 지금 교육계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페스탈로시의 전기를 다시 읽으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종이도 충분하지 않던 황폐한 시대에 오로지 내가 소년에게 희망을 보낸다는 기쁨 하나로 일하고 원고를 쓴 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스탈로시의 인간성이 어느샌가 은사의 모습과 겹쳐 보여 열정적으로 말했다. 곤두선 머리카락,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얼굴, 손질하지 않아 찌르는 듯한 수염, 넥타이는 없고 양말은 양말대로 구두 위에 떨어져 있고 그 양말 위에 늘어진 단추 풀린 바지, 비틀비틀 종종 걸음으로 걷는 모습, 아름다운 선율을 울리는가 하면 혹은 우레와도 같이 울려 퍼지는 말을 꺼내는 아주 못생긴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아버지 페스탈로치라고 부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8살 때 페스탈로치의 학교로 입학한 역사가의 표현은 결코 편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작가 페르노브가 얼굴은 추하고 두창 자국이 있고 라고 말한 인상이나 페스탈로치 부인인 안나가 자연이 당신에게 커다란 검은 눈동자를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위로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다. 그의 못생김은 용모만이 아니다. 세상 물정도 서투름 그 자체였다고 한다. 악필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분석적 지식에 대한 무관심, 수학에 대한 극단적인 무지, 서투른 그림과 음악, 전혀 하지 않은 독서 등 서투르다는 단어로 상상되는 대부분의 요소를 그는 갖추고 있었다. 물론 경영과 정치적 수완 등은 전혀 없었고 학교를 와해시키는 일 등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가 교육에 관해 쓴 저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문자 언어의 기성 개념에 속박되지 않는 표현은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을 심리화한다는 내용을 오랫동안 교육을 기계화한다라고 표현해도 개의치 않는 일 등이 종종 있었다. 아무리 봐도 서투른 교육에만 왕성한 정열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육계에서 자유로운 아버지라고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됐을까? 나는 거기에서 인간 교육의 진수를 생각한다. 하인리 페스탈로치 1746년 취리히에서 외과의사이자 안과의사인 아버지 요한 바티스타와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6살 때 약간의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어머니는 궁핍한 생활을 지탱했다. 그 헌신을 통해 아들 페스탈로시는 인간의 상냥한 감정과 구국의 신뢰를 배웠다. 나의 어머니는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새아이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셨다. 그가 교육의 중점을 마음에 두고 가정교육,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 자체로서, 다시 말해 사회적 재능과 조건, 육체적 소질로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사상의 원점은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에 있었다. 어린 페스탈로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취리히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행크의 목사인 할아버지였다. 방학을 행크에서 보낸 페스탈로치는 어린 시절 교구의 병자와 가난한 사람을 방문하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서민 생활의 실태를 접하고 비참함을 알게 됐다. 훗날 슈탄스 등에서 고아와 빈민 아이들을 모아 교육했는데 빈민에 대한 강한 공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면 조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상냥한 마음, 서민에 대한 애정은 그것을 유린하는 부당한 힘을 향한 끝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페스탈로치에게 불의를 증오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강했다. 초등학생 때 이미 장난으로 불의를 저지른 조교사를 구타하고 교육을 해치는 악덕을 폭로하는 투서를 보내기도 했다. 취리히의 인문대학교에서도 특권 계급을 혐오했으며 에밀의 저자 루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제네바 정부에 격하게 저항했다. 그 결과 전공으로 선택한 법률의 길을 단념하고 페스탈로치는 농민이 돼 땅으로 돌아갔다. 노이호프에서 농업을 일으켰지만 천성인 서투름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하는데 7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안나와 결혼하고 아들 야코프의 탄생을 계기로 점차 교육자로서 횃불에 불을 켰다. 자기 자식을 대상으로 교육 실험을 거듭한 그는 농업이 파탄에 이른 노이호프에서 빈민 아동을 위해 빈민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빈민아동 25명을 받아들여 교육을 시작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의 비참함을 없애려면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주는 자선은 전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불행을 커지게 하는 일시적인 완화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마약과도 같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힘을 육성하는 일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페스탈로치는 경영면에서 실패한다. 무일푼과 병든 몸만 나왔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욱 깊이를 더해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지우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이는 그에게 승리에 가까웠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발생한 전쟁의 영향으로 절망과 고독의 페스탈로치에게 고아 169명과 빈민아동 237명이 맡겨졌다.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페스탈로치는 53살에 슈탄스로 가서 또다시 교육을 위해 에너지를 쏟았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다. 화가인 콘라트 그로프가 슈탄스에서 페스탈로치와 고아들을 그린 그림이다. 예의상으로라도 딱 맞는다고 말하지 못할 옷을 입은 페스탈로치가 의자에 앉아 있다. 등에 올라탄 아이는 손을 앞으로 뻗어 페스탈로치에게 매달리고 있다. 조금 더 큰 아이에게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손은 커다란 왼손으로 잡고 말을 건네는 특징적인 눈빛이 거기에 있다. 아이도 페스탈로치를 동그랗고 귀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곁에는 아이들이 있다. 이가 아픈지 천을 얼굴에 두른 남자아이, 맨발로 앉아있는 여자아이, 뒤쪽에서 떠들썩하게 장난치는 아이들, 그야말로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인 것이다. 그의 교육법은 아이들의 생명에 들어가 그 빛을 이끌어낸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법이라는 형식조차 아니었다.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사람들에게 괴이하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경멸을 당해도 그의 진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상한 척하는 지식교육이
아이들에게 흥미의 문을 열고 지혜의 보물창고를 안겨줄 수 있을까? 하지만 페스탈로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다. 보통의 지식 대신에 그런 대부분의 교사가 알지 못한 점,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 그 발달의 법칙, 인간의 애정, 거기에 생명을 주고 드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부분은 부족했지만 아동의 재능을 꽃피우는 천재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불운했다. 슈탄스의 고아원은 이듬해 프랑스군의 병원으로 몰수됐다. 그 뒤 부르크도르프의 학교장이 되고 이어 메넨부우제와 이베르돈으로 옮겨 다녔다. 교육에서도 불후의 명성을 얻어 호계자와 지원자도 잇따라 나타나는데 어디를 가도 그의 순수함으로는 세간의 교활한 거친 파도를 건널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하고 시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인생의 존귀함과 인간의 위대함은 겉모습의 성공과 실패만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가 세상 물정에 서투르고 옹졸한 까닭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속의 평판 따위는 안중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 때문에 움츠린 어린아이의 마음에 인생의 풍요로움을 길러주고 고독에 짓눌린 고아에게 희망이 깃든 사실을 아는 일보다 페스탈로시를 기쁘게 하는 보상은 없었을 것이다. 1800년 부르크도르프의 학무위원회가 페스탈로시에게 보낸 문서가 있다. 귀하의 학생은 이 과업을 과거에 없는 완성도로 달성했을 뿐 아니라 그들 중 가장 우수한 자는 이미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서, 화가로서, 계산가로서 매우 뛰어나다. 귀하는 모든 아동에게 역사, 박물, 측량, 지리 등에 대한 취미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페스탈로시에게 촉발된 아이들이 자유롭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그의 교육법은 분석이 아니라 직관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정식 교환이 없고 학생들도 책이나 공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암기할 것도 전혀 없었다. 석판과 붉은 분필을 주고 페스탈로시가 다양한 사물에 관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 무엇을 그려도 괜찮았다. 아이들의 흥미를 부풀리고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게 했다. 이처럼 전례 없는 방법이 교육의 심리화라는 그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리를 가르칠 때 땅 그 자체를 관찰하고 그 후 지도 공부에 들어간다. 박물학은 산책하며 현장에서 학습했다. 학교 시간표에 체조 시간을 채택한 사람도 페스탈로시다. 몸과 마음 전반에 걸친 전체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아이들은 무엇을 통해 배우는가? 결코 강제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이념에 따라 배우지도 않는다. 그저 흥미가 있어서 배우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배우지 않고 인상으로 배웠다. 수동적으로 배우지 않고 자신이 획득해서 배운다. 극단적일 수 있지만 페스탈로시는 이 점을 계속 응시했다. 인생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그는 아동교육의 진수라고 할 만한 이 한 가지는 성공했다. 이 하나의 등불이 교육계에서 보지 못한 들판을 비추는 광원이 됐다. 표면에서 보는 그의 생애는 불행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이들과 미래를 바라보고 말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승리의 찬가를 듣는 듯하다. 1827년 2월 17일 5인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가에 미소를 띠며 교육의 아버지는 81살의 생을 마감했다. 유언대로 마을 어린이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고 한다. 자유로운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건이었습니다.